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의 떠평은요, 정진성 교수라는 분의 이름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건지 아니면 떠온 글을 정진성 교수가 올린 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여튼 의미 있는 글입니다. 제목이요, 일본 대학생들의 박정희 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 그 위기의 사태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잘 헤쳐나가리라고 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울 때입니다. 그럴 때 이런 글이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서 어젯밤 일본 대학생들과 장시간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한국말을 잘하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감할 수 있었다. 국제 외교 정치를 전공하는 그들은 연세대와 고려대 유학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면 그 소리가 한국에서 보다 더 크게 들리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그만큼 안정된 질서와 기나긴 평화에 체질화된 일본인들 이어선지 분단 상황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이웃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다. 나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랍게도 일제히 박정희라고 합창했다. 한국 대학생들에게도 잘 듣지 못한 말을 일본 대학생들에게 듣는 순간 전율 같은 감동이 솟구쳤다. 그들은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을 청렴함이라고 했다. 미리 준비하고 서거한 것도 아닌데 총에 맞아 급사했는데도 자기와 가족을 위한 비자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일본이 3억 달러를 원조했을 때도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들 같은 경우 그 돈을 횡령하여 혼자만 부자가 된 반면 박 대통령은 고스란히 국민을 위한 경제 개발에 돌렸다는 것이다. 나는 어설픈 상식으로 김일성은 세습 권력을 위한 독재를 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위한 독재를 했다며 분단 시대의 두 장기 체제를 비교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선 개발 독재라는 표현도 일본 대학생들은 개발 독선이라고 했다. 선자는 착할 선자입니다. 박 대통령이 비록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옳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그때 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이른바 민주투사들이란 사람들이 과연 역사 앞에 진실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기를 아끼느라 청와대 에어컨을 끄고 파리채를 들었던 사실이며 서거 당시 착용했던 낡은 벨트와 구두, 화장실 변기에 사용했던 벽돌까지 그들은 박 대통령의 일화를 참으로 많이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 들었는가 물었더니 박 대통령을 연구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박정희 전기를 모두 읽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 한국 대학생들 중 13권에 이르는 그 방대한 전기를 끝까지 읽은 학생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하고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 덕에 살면서도 그 위협을 경시하는 한국의 현대사를 편향된 일방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솔직한 역사인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한국은 민주화의 역사만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한강에는 그 상징물이 없는 나라이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로 역사 정립이고 후대의 예의가 아니겠냐며 한국은 일본의 과거를 자꾸 문제 삼는데 우선 저들의 현재부터 바로 세우라고 비판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인물이 먼 옛날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일본을 구원했다면 자기들은 우리의 가까운 역사로 자부심을 가지겠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며 매우 이상해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을 당시 한국 대학생들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논쟁했던 이야기를 했다. 한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박정희는 독재자일 뿐이고 왜 독재를 하게 됐는지 그 결과가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도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그들의 주장은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형식과 틀에 의존한 교과서 같았다. 박정희를 부정하면 마치 민주화 세대인 것처럼 자부하는 그들을 보니 아직도 민주주의를 모르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해서도 웃음으로 비판했다. 이념이나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를 떠나 시위자들의 사회적 심리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디 가나 스미마생으로 통한다. 남에게 불편을 줄 때는 물론 부를 때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미안하지 않기 위해 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공동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며 자기 집 앞은 깨끗이 청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잦은 시위들을 보면
남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라도 자기들의 뜻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잘못된 국민 정서의 결정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 아니 법치에 도전해도 된다는 시민의식이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후진성이라고 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일본의 한류 열풍에 대한 이야기로 즐겁게 술잔을 나누었다. 나는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할 줄 아는 일본 대학생들을 위해 오늘 밥값은 내가 내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더치페이가 민주주의라며 각자 지갑을 열었다. 이렇게 글을 맺네요. 박정희 대통령. 요즘 시국에 더 그립습니다. 이 주사파들의 그 난동,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같은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장사꾼들, 민주당 등 주사파, 대깨문 등들의 윤석열 찍어내리기 찬스로 여기는 그 야비함, 그리고 수사받는 이재명,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때는 요 때다 하고 참사를 활용하고 악용하는 그 세태를 보면서 이럴 때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만큼 좀 단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계엄령도 선포해가지고 확 그냥 다 그냥 종북 주사파들, 이적죄, 여적죄에 해당하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 다 깜빵에 쳐놓고 이재명의 그 일당들, 대장동 일당, 백현동 일당, 무슨 일당들, 조폭과에 연결된 거 이런 것들 싹 다 쳐놓고, 문재인이 그냥 총체적으로 북한에 이적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USB 등 이름 열거할 거 없죠. 탈원전 등등. 좀 시원하게 했으면.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요즘 그리워요. 그들의 통치력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기 이제 조갑조 선생 이 글에서 조갑조 선생 이야기가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정리한 그 책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갑조 선생이 굉장히 잘했죠. 누구나 공과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 몇 년간 실망을 안겨준 거는 조갑조 선생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잘 조명했지만 그 업적이 크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없다고 단언해가지고 그 명성에 금이 좀 갔는데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평가도 조금 실망한 점이 있지만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에 그래도 평생 열심히 해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일본 학생들이 지금 일본에서 만난 거예요. 이제 이 교수가 만난 것도 같고요. 이분이 정진성 교수가 아마 일본에서 교수 활동을 하시는지 한국에서 교수 활동하는데 일본을 방문 교수로 가셨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일본 학생들의 박정희에 대한 그 업적 평가를 듣고 감동을 느꼈다는 건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평가를 안 하니까 일본이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후한 평가를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일본에는요 박정희 대통령만한 지도자가 역대로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에서도 일본뿐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요 거기서도 그 교수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만델라는 게임이 안 되게 만델라 무슨 리콴유는 박정희 대통령 흉내낸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벤치마킹해서 싱가포르를 그렇게 발전시킨 건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평가는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푸대접 받아요. 여기 글에서도 써 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한강에 박정희 대통령 기릴 만한 동상 하나 없잖아요. 참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DJ 때부터 그렇게 된 건데 DJ가 자기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면서 전라도의 한, 호남의 한 이러면서 호남은 발전 안 시키고 영남만 발전시켰다 이러면서 그 뒤집어 씌우게 했거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그것도 결사반대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남과 영남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호남인 이 DJ 대통령 훌륭한 사람, 영남인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 이렇게 이제 몰아간 거죠. 독재 여기서도 이제 착할 선자를 썼잖아요. 독선. 그러니까 독재는 했지만 필요한 독재였다는 거죠. 일본 학생들이 평가합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민주화 어쩌고 하는 애들의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4년만 하고 물러났다면, 아니면 5년만 하고 물러났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후 누가 맡았어? 김대중? 그 당시에 김대중이 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영삼? 그 당시에 김영삼이 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김영삼과 그 이후에 DJ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성숙됐어. 박정희 대통령과 싸울 때의 김영삼과 김대중은 선동주의자고, 김영삼 그래도 조금 낫죠. DJ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죠. 지금 이태원 사태, 그 다음에 저 북한이 그냥 이태원 사태에 개입했는지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그러는지 저렇게 막 쏴대는 이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이라고 해봐야 진짜 뭐 그렇게 정치 경륜이나 이런 노하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옆에 배치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등 뭐 진짜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이럴 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좀 벤치마킹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단, 그 다음에 그 통찰력, 그 다음에 옳다고 믿는 거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청렴 결백한 거, 이런 거를 다시금 박정희 대통령 위인전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읽으면서 각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2년간이 찬스다 하고 벌써 나왔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무너뜨리기로 나왔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시는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 그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때로는 욕을 먹어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근데 명분이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그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뭐 무슨 저 짱박아 놓은 돈이 있습니까? 부패를 했습니까? 오래 통치한 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래 자기가 내놓으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큰일 났어요,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큼 끌어갔으니까 기반이 그때 다져진 거죠. 그때 그거를 통찰력. 그러니까 뭐 민주화 운동이자 어쩌 반대도 많은 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력하게 밀고 갔잖아요. 유신으로. 유신헌법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때 유신 반대가 얼마나 강렬했어요. 그 반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르면 밀고 가는 그 추진력과 강단, 용기, 애국심,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